연습 문제 1번을 봅시다. 우선 질문을 보시면 질문이 좀 많은데 그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을 판별하는 요구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주장의 근거를 찾아내는,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는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진술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는, 인결점들을 찾아보는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주제문을 중심으로 논지를 요약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글을 정리할 때 이 논지를 정리하는 건 습관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제시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읽으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 문단에서 다 밑줄을 쳐놨는데 1부터 8까지 번호를 붙여놨거든요. 이 중에서 가치 판단이 어떤 문장인가를 찾아내면서 읽어봅시다. 오늘날의 세상은 GMP를 신주 단지처럼 모신다. 그러나 GMP는 화폐로 환원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재화와 용역의 총 생산량을 양적인 숫자로 계산한 것이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하는가 하는 질적인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GMP에는 인간의 전체 생산 활동에서 자연이 담당하는 몫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출산, 양육, 가사, 간병 등과 같은 이른바 돌봄 노동, 자금 노동, 물물 교환과 상호 부호 및 봉사활동 같은 것들도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에 전쟁, 환경사고, 무기 생산, 교도소 건설 등과 같은 파괴적인 활동은 모두 GMP에 포함된다. 이런 활동들이 더 많은 화폐와 인노동과 경제성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GNP는 삶과 세계의 진상과는 동떨어진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숫자 노림일 뿐이다. 네. 여기서 가치 판단은 어디 들어있어요? 8번. 네, 좋습니다. 그 스님의 생각이 딱 정리되어 있죠.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이런 평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또요. 1번도 들어갔죠. 네, 신주단지처럼 모신다라고 했어요. 그죠? 3번도 들어갔죠. 질적인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사실 판단 능력이죠. 4번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GNP에는 인간의 전체 생산 활동에서 자연이 담당하는 몫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건 GNP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5번도 GNP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6번도 GNP의 영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4와 5를 2번 문제로 보면 4와 5의 내용을 진술하는 이유가 뭘까? 왜 GNP에는 자연이 담당하는 몫이 포함되지 않고 인간의 활동들도 포함되지 않는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문단 3번은 그래서 질적인 문제와는 근본 아무런 관계없다. 네, 거기도 연결되고,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GNP가 매우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숫자 노동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4번, 5번 주장, 글 내용을 포함시켜 놓은 거죠. 그러면 주제문을 중심으로 논지를 요약하라 그러면 주제문이 어디 있을까요? 그쵸? 마지막에 8번이 가장 핵심적인 주장문이죠. 그러니까 GNP는 삶의 세계의 진상과는 동떨어졌다. 그리고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숫자 노동일 뿐이다. GNP만 그런 게 아니라 GDP도 그래요. 똑같아요. GDP도. GNP는 내국인 총생산이고 GDP는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30중 추돌 교통사고가 났어요. GDP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GDP 증가에 포함되어야 하네요. 네? 되죠? 어떻게 되죠? 상수 수파. 전체 과속 자체. 네. 생산은 새로운 어떤 상품을 생산해서 그것을 팔아서 이윤이 남거나 뭔가 가치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면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리 비용이 들어가요. 또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또 병원 가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새로운 시장의 가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다 GDP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GDP가 높다고 했을 때 그 사회의 긍정적인 생산 부분만 증가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것도 함께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포함되잖아요? 네, 그 주부들의 가사노동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생산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둘째 단락을 봅시다. 둘째 문장. 자본주의 산업 문명을 떠받들고 있는 우리들 자체가 대체로 이런 식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시장과 자본의 법칙에 예속된 한낱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에 불과하다는 것. 자연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무한정으로 착취하고 변형하고 개발하고 이용된다는 것. 모든 사물은 화폐 단위로 측정하고 환산될 수 있다는 것. 행복은 상품의 소유와 소비를 비롯한 물질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 따위를 자본주의 시장의 핵심 원리로 꼽을 수 있을 터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돈을 중심으로 한 숫자의 야만적인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들이 아닌가. 결국 오늘의 지배적인 문명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계산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언제나 필요에 따라 생산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체제이다. 네. 여기서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문장은 어디 있어요? 3번, 4번. 3번은 왜요? 야만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네. 그렇죠? 그 글쓴이가 강하게 반영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고 있죠. 네. 4번도 그죠? 결국 이러이러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체계이다라고 해서 평가를 주고 있어요. 또 없나요? 네? 2번은 왜 가치 판단일까요? 여기 인간이란 존재는 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럼 1번은 뭐예요? 사실 판단인가요? 1번도 가치 판단이죠. 왜 가치 판단일까요? 이런 식이다. 네, 이런 식이다라고 해서 이미 글쓴이의 가치, 평가가 개입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단락 전체는 가치 판단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제문을 뭐로 찾을까요? 그렇죠? 결국 이게 나왔으니까 따라서 결국 그림으로 나오면 그거는 결론으로 가는 거니까 주제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주제문이다 라고 보면 되죠. 셋째 문단으로 갑시다. 이처럼 오로지 화폐 숭배라는 목적에 복무하는 추상화되고 관념화된 자본주의의 숫자는 획일적이고 매목적인 폭력성을 입장할 수밖에 없다. 그것에는 삶의 구체성과 온기가 소거되어 있다. 이 우주에 미만한 그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오순도순 엮어가는 다채로운 사연과 인연들을 그 속에서 이루어내는 풍성한 과정과 관계들을 또한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신비스럽게 펼쳐지는 수많은 삶과 생명의 이야기들을 GNP나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사두찬 숫자가 담아낼 수 있을까?
생명과 존재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연출하는 역동적인 파노라마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생의 마디마디마다 삶의 구비구비마다 빚어내는 갖가지 종교스러운 의미와 가치들을 저 모여된 숫자들이 알고나 있을까? 네. 이 단락에서 가치 판단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다 한 것 같아요. 네. 다 이제 아시게 됐죠. 네. 모든 문장이 다 가치 판단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번 문제에서 1과 같이 주장하는 논거를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이래 보면 오로지 화폐 숭배라는 목적에 복무하는 추상화되고 관념화된 자본주의의 숫자는 이 추상화되고 관념화된 자본주의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이고 명목적인 폭력성이 들어있다고 봤어요. 이 주장하는 이것의 논거를 어디로 찾을까요? 다음 문장? 네. 그쵸? 삶의 구체성과 온기가 섞어져 있다. 아예 없다는 거죠. 결국 이 GNP라고 하는 것, GDP라고 하는 것, 이런 숫자들은 삶의 구체성과 온기가 없이 어떤 양적인 것만 보여준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매우 명목적인 폭력성을 드러낸다. 맞죠? 그러면 3, 4의 내용을 진술하는 이유가 뭘까요? 3에 보면 이 우주에 위반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오순도순 엮어가는 다채로운 사연과 인연들을 살짝 숫자가 담아낼 수 있을까? 또 갖가지 정의로운 의미와 가치들을 저 문화된 숫자들이 알고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삶의 구체성과 온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뒷받침으로 쓴 거죠. 그죠? 3, 4의 주장들은 이를 논증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이해가 되죠. 질문 있어요?